안녕하세요 여러분. 기계일반 4차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계공업의 분류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기계공업에 대하여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먼저 넓은 의미의 분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책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기계공업의 넓은 의미의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업종별로 전 시간에 했던 것처럼 업종별로 먼저 분류를 했습니다. 금속 소재 및 기계 요소, 그리고 일반 기계, 전기기계, 수송기계, 정밀기계 이렇게 5가지로 구분을 먼저 했습니다. 금속 소재 및 기계 요소는 그야말로 금속 재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금속 재료나 혹은 기계 요소라고 하는 것은 그 기계 안에 기계를 구성하는 각종 부품이나 혹은 부품들을 연결하는 각종 볼트 혹은 축을 비롯해서 여러가지 기계 요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제작하는 이런 산업, 공업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일반 기계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기계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다른 것들을 먼저 살펴보면은 일반 기계가 이제 나머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전기 기계는 이제 전기 계통을 함께 할 수 있는 함께 병합해서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전기를 이용하여 가동을 할 수 있는 기계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전기 분야가 포함된 기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 수송기계는 글자 그대로 수송을 하는 기계를 얘기하는 거죠. 화물 수송이 될 수도 있고 말 그대로 수송, 사람이 타서 옮겨지는 일반적인 수송용이 될 수 있겠고, 또 정밀기계는 우리가 사용되는 혹은 요즘 많이 기술들이 발전함에 따라서 모든 지금 부품들이 굉장히 작아지고 있잖아요. 그런 작아지는 부품들을 제작하거나 아니면은 그 작아진 부품들 자체에 대한 공업을 바로 정밀기계라고 합니다. 다음 기능별 혹은 생산 공정별로 기계공업을 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부품으로서의 소재공업, 그리고 부품공업, 구조물공업, 그리고 능동기계, 그리고 완제품입니다. 이것은 괄호 안에 매우 잘 설명이 나와 있네요. 기초 부품은 주철이나 강판이나 특수강 등 아주 기본이 되는 재료들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주철로서 많은 여러분이 이제 학교에 와가지고 실습하게 될 많은 실습장 안의 기자재, 그 기계의 베이스가 되는 게 이 주철인데, 주로 이 주철만으로 사용해서 되기도 하고, 이 주철의 특징이 굉장히 단단하고 그리고 진동을 또 흡수를 해줘요. 이 특징을 이용해서 다른 비슷한 이러한 특징을 요하는 부품을 만드는 그것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등등의 소재를 얘기합니다. 다음 부품공업, 아까 이야기했었던 이 요소와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각종 볼트, 너트, 기어, 핀, 키 등등의 부품을 만드는 공업입니다. 다음 구조물입니다. 철 구조물, 선체, 프레임보디, 이것은 뭐냐면 건축을 할 때도 기초공사라고 해서
땅 깊숙이 기초 볼트를 받고 그 위에 이렇게 딱 판때기들을 딱 연결을 해가지고 각 층을 만드는 게 이 철 구조물에서 건축에서의 이 철 구조물이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선체와 프레임 보디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의 기초가 되는 어떤 단단하게 그 지지를 해주는 바로 이 프레임이라고 하죠. 자동차에 보면은 모양이 이러면은 이렇게 생겼으면 이 제일 중요한 게 사고가 나더라도 이렇게 이 강성이 뒷받침돼서 최소한의 피해를 받을 수 있도록 요 기본적인 구조물 작업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구조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능동기계. 능동기계라 하는 것은 하나의 완전체이면서 어떠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엔진을 얘기하는데요. 이 엔진이라는 것은 연료가 들어가서 폭발, 열 에너지가 생깁니다. 연료가 들어가서 폭발을 해서 이 열 에너지로 보통 이제 이게 대표적으로 피스톤이 있는데 이 피스톤이 상하 운동을 하면서 크랭크가 도는 이렇게 회전 운동으로 바뀝니다. 이거는 실제 수업 때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을 해줄게요. 이 내연기관은 이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런 각종 기계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기계적인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혹은 전동기. 전동기가 뭐죠? 전동기라는 것은 곧 모터를 얘기하는 거죠. 이거 모터 여러분 뭐죠? 남학생들은 다 알 텐데 이렇게 딱 요즘에도 미니카 있나요? 그래서 미니카 안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건전지 연결하면은 딱 전원 키면은 모터가 쉥 돕니다. 그러면은 얘가 이제 바퀴가 달렸으면 바퀴가 쉥 돌겠죠. 그래서 이거는 전기 에너지를 어떠한 기계적 에너지로 바꿔주는 겁니다. 반대가 되는 게 뭐가 있죠? 발전기가 되어 있죠. 요거랑 다른 게 발전기, 제너레이터라고도 부르죠. 다음 보일러가 있습니다. 보일러는 열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의 능동기계가 있고 완제품, 이러한 이렇게 완제품 공업이 있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자, 좁은 의미의 분류입니다. 아까 금속 소재 및 기계 요소, 이 기초 재료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초적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말하고 전기기계와 일반기계 그리고 수송기계 이 세 가지로 분류한다고 했습니다. 혹은 동력기계와 작업기계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하기도 하는 이 좁은 의미의 분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력과 작업기계로 구분한 것을 봤을 때 이 동력기계는 열 또는 유체 에너지를 이용해서 기계적 일로 바꾸는 기계. 아까 간단히 얘기하면 열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바꿔준다 했죠. 대표적으로 아까 뭐가 있었죠? 엔진이 있었잖아요. 엔진, 내연기관, 그리고 작업기계, 열기관, 수차 및 풍차.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기계적 에너지를 통해서 어떠한 전기 에너지로 만들어준다거나 바람의 에너지죠. 풍차는 수차는 물 에너지지만 어쨌거나 그것을 통해서 기계 에너지를 발생시키고 보통 이제 수력 발전, 풍력 발전 요거는 이제 전기 에너지를 발생시킨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작업 기계라고 분류를 할 수 있겠다입니다. 자, 다음입니다. 기계공업과 다른 공업과의 관계입니다. 자, 기계공업은 다른 공업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또한 어떠한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 것인지,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학습하는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기계공업은 이 기계공업이 아닌 다른 공업들과 굉장히 밀접한 서로의 관계를 갖는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다른 공업들은 기계공업이 없으면 발전할 수 없었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전기전자 분야의 공업 같은 경우 또한 기계공업이 없었다면 발전할 수 없었고, 또한 기계공업이 더 크게 발전할 수 있으려면 전기전자공업 또한 공업 또한 발전을 해야 했겠죠. 그래서 이 상생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공업이 과연 다른 어떠한 공업들과의 관계가 있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공작기계 공업입니다. 자, 공작기계. 이 공작기계라는 것은 뭘까요? 기계는 기계인데 만들어주는 기계입니다. 만들어주는 기계인데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쇠를 깎거나 자르거나 하는 등등의 가공을 해주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기계공업을 주도하는 기간 설비로서 기계류 제품의 품질 향상, 그리고 생산성 향상, 기술 발전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입니다. 이 그러니까 공작 기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떠한 결과 제품을 만들어낸다기보다도 또 자동차를 예를 들게요. 자동차 하나가 만들어지려면 아주 여러분이 간단하게 보려면 바퀴도 있어야 되고, 여기 아까 이제 바퀴를 달아주는 이 샤시 부분도 있어야 되고, 이 지금 바디 부분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하나하나가 다 조립이 되어야 자동차라고 하는 완제품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이 지금 보면은 요 바디 같은 경우도 앞부분을 또 따로 만들고 이 부분도 따로 만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앞부분도 따로 잘라서 하나의 제품으로 만들고, 또 이 부분도 하나에 만들어서 요거를 합치고 또 합치고 해서 완제품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근간이 되는 되게 기본적인 최초 형태를 우리가 이 공작기계로 사실 만든다고 해도 되겠습니다. 아주 기본, 근간이 되는 최초 근간이 되는 것들을 만들기 위한 것이 공작기계고요. 또 이 공작기계라고 하는 것은 금속 공작기계와 금속 가공기계로 나눌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선반과 드릴링 머신이 있고, 가공기계는 압연기와 유압 프레스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간단히 얘기하면 선반은 어떤 거냐면 어떠한 이러한 모양의 기계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원통형 이런 게 달려 있습니다. 아주 간단히 그릴게요. 이거보다는 복잡하게 생겼는데 간단히 그릴게요. 그리고 여기에 봉 같은 거를 여기다 꼽아 놓을 수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딱 잡아주는 쇠가 있어요. 이 쇠들이 이 봉을 딱 잡아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터가 달려가지고 여기에 쉥 돕니다. 어마어마한 속도로 돌고, 여기 앞에 또 기계가 있는데, 예를 들어 여기 딱 칼을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칼이 여기 있어요. 칼이 이렇게 딱 있으면은 얘가 쉥 돌면서 어떻게 될까요? 얘가 깎여 나가겠죠? 그래서 쉥 깎여 나가는 겁니다. 칼이 있고 얘는 돌면서, 칼은 고정되어 있고 얘는 돌면서, 이 공작물이 돌면서 깎아 나가는 이것이 바로 선반이고요. 또 드릴링 같은 경우에는 일부 다른데,
드릴링 같은 경우에는 일부 다릅니다. 드릴링 같은 경우에는 칼이 이렇게 세로로 꼽혀 있어 가지고 칼이 이렇게 뱅글뱅글 돕니다. 칼이 뱅글뱅글 이렇게 돌고, 그리고 아래에 공작물이 있어요. 공작물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게 칼이 돌면서 아래로 박혀 나가면은 바로 이 공작물이 가공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공업입니다. 자동차 공업. 우리나라를 이끌었던 공업이면서 현재도 일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업 중에 하나죠. 우리나라의 최우선은 반도체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업의 종류인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공업 같은 경우에는 모든 기술들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야들이 총집합했습니다. 금속 재료도 그렇고요. 각종 기계장치 및 전기전자장치, ECU 등등의 전기전자장치 등에서 제공하는 자재를 통해서 각종 부품과 완성차를 제조, 조립하는 기술 집약적 종합, 조립, 공업. 대단하죠? 이러한 대단한 여러가지 복잡한 부품들을 포함하는 게 바로 우리가 길에서 흔히 보는 이 자동차입니다. 대단한 제품이라는 얘기죠. 자, 관련 공업의 발전에 끼치는 효과가 크고 기계공업이 말이죠. 이 기계공업,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기계공업과의 관계니까 효과가 크고 다품종 대량 생산을 방식으로 그 제품을 생산하므로 노동 집약적 그리고 자본 집약적, 기술 집약적인 장치 산업인 동시에 경제 효과가 크다.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과거에 우리나라를 하나에 이끌었던 공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조선공업입니다. 조선공업 또한 우리나라의 대표 공업이죠. 조선은 말 그대로 배를 만드는 겁니다. 배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각종 선박을 건조하고 제작한다는 뜻입니다. 선박용 기자재를 제작 수리 및 해체 등을 하는 산업을 얘기하고요. 선형, 배 모양이죠. 배를 개발, 설계, 조립 등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공업입니다. 당연하겠죠. 배는 바다 위에 떠야 하고 물이 들어오면 안 되고 등등 어떠한 굉장한 물리적인 것이던 이런 총체적으로 다 모든 걸 고려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또한 물이 새면 안 되겠죠. 물이 새면 큰일 나죠. 아무튼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기계, 금속, 철강, 전기 등 관련 공업 제품은 부품이나 소재를 사용하여 가공하고 조립하는 공업으로 소재를 사용하여 가공 조립하는 공업으로 해운, 수산해양, 방위산업의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 이쪽 분야까지도 파급 효과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 기계공업과 조선공업과의 관계가 이러한데 이 조선공업과 연계된 이러한 분야까지도 우리가 굉장히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자, 다음입니다. 기계공업에 발달해가지고 최초 증기기관이 나왔습니다. 증기기관, 증기를 이용한다는 것인데 증기기관이 뭘까요? 자, 여러분의 페이지는 어느덧 23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고요. 이 증기기관은 바로 물이 끓죠. 물이 끓어서 발생하는데 뭐가 발생하느냐? 증기가 발생하는 거예요. 증기가 발생하면서 요 안에 있는 내부에 이렇게
압력이랄까요? 이게 쭉 위로 여기 있는 피스톤이 쭉 위로 올라가는 힘을 만들어줍니다. 이 증기가, 수증기가 물을 끓이면. 그래서 이 증기가 올라가면서 요것을 지금 요 피스톤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 힌지, 이 부분을 힌지라 하는데 이 힌지를 기준으로 시소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 부분이 어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요 같은 경우에는 양동이가 불을 퍼 올린다, 뭐 이런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일을 하는 부분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증기기관. 즉 요약하면 열을 발생시켜서 열로 인해서 물이 끓는, 물이 곧 수증기가 되면서 이 물이 수증기로 되어가는 이 과정 중에서 우리가 일을 얻어내는, 이것을 바로 우리는 증기기관이라고 합니다. 증기기관의 원리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다음 기계공업에 이어서 발달 과정입니다. 사실 페이지에 그 증기기관의 내용을 더 읽어주고 설명을 해주면은 훨씬 더 많은 내용이 있는데 이 PPT 일단 기준으로 설명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선반. 레오나르도 다빈치 들어봤지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미술가이기도 하지만 여러 분야에 능통해서 이러한 선반 등등의 많은 것들을 설계하는 아주 대단한 발명가 비슷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고안해낸 선반, 이게 최초입니다. 최초의 선반의 그 기본이 되고요. 그것을 기반으로 스미튼이 보링 머신을 개발해냈어요. 보링 머신이라는 것은 선반 아까 설명했고요. 보링 머신은 요겁니다. 구멍이 이렇게 딱 드릴 구멍이 있으면 드릴 구멍을 여기다 딱 뚫어놨다고 쳐보자고요. 그럼 요 구멍을 조금 더 넓히거나 혹은 여기를 다듬거나 이러한 작업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링이라는데, 이러한 기계를 우리는 보링 머신이라고 부릅니다. 자, 다음 헨리 모즐리가 만든 일반용 선반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기계공업이 발전을 거듭합니다. 지금은 일단 교과서의 내용을 축약했어요. 교과서의 내용은 필요시 쌤이 수업 시간에 더 자세히 다루어 주겠습니다. 사실 교과서가 더 재미있는 것 같네요. 모쪼록 기계 분야와 전기전자의 분야가 만났어요. 기계는 기계의 힘만을 가지고 있는데 전기전자의 힘을 받아서 그것을 제어하는 겁니다. 움직임을 제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계를 전기전자적인 조작을 통하여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메카트로닉스라고 하는 통합학문, 통합공업의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기계혁명의 시작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어요. 이것을 통해서 산업화도 이루어졌고 더욱더 발전해가지고 이 자동화를 이끌어낼 수가 있었죠. 그리고 많은 기계의 종류들을 발명해내기도 하였고요. 또한 더 나아가서 이 메카트로닉스를 기반으로 산업용 로봇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있기에 사람이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로봇들이 만들어내니까 사람들은 직접 그 생산 현장에는 있을 필요가 없어요. 굳이 있다 하더라도 이 로봇을 관리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사람은 관리만 해주면 되니까. 그리고 산업재해 방지 등 공헌했습니다. 왜? 사람이 요 일을 하다가 산업재해를 다치거나 크게는 죽거나 하는 이런 산업재해를 막을 수 있잖아요. 무인화이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미래의 기계공업입니다. 자, 미래에는 어떻게 기계공업이 발전을 더 할 것이며 그 방향이 어떻게 될까요?
미래에는 지금 현재 기계가공의 정밀도는 마이크로미터 수준은 웃돕니다. 마이크로미터 이것은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자, 1m 알고 있죠? 여러분 키가 보통 남학생들은 한 1m 70 이상 될 거고요. 그럼 1m가 얼마나 길인가는 알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1mm는 1m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자, 1mm는 1000분의 1m입니다. 이 1m를 1000으로 쪼갠 게 1mm예요. 그러면 굉장히 작죠? 1m는 여러분 키의 반 이상인데 1mm는 여러분 그 손으로 가늠하려 해도 엄청 작잖아요. 근데 1 마이크로미터는 그 1mm를 1000개로 쪼갠 겁니다. 엄청 작죠? 근데 이 마이크로미터 수준은 다 가공을 하고 있어요. 현재 그 기술 수준으로. 그런데 미래에는 이게 나노미터 수준까지 간다는데 이 나노미터는 1나노미터는 이 1마이크로미터를 1000으로 쪼갠 겁니다. 사실 1나노미터 정도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한 10에서 100나노미터까지는 그래도 도달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실제 우리 반도체 분야에서도 반도체 장비에서 그 반도체의 그 제품을 제작할 때 실제 우리 나노미터 수준으로 제작을 연구를 하고 있어요. 지금 마이크로미터 수준은 이미 도달을 했고요. 자, 또한 초미세 가공 기술, 분자, 원자 조작 기술의 발달, 작은 것들까지 도달을 하니까 이러한 분자나 원자처럼 작은 분야까지도 조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 초미세 기계의 의료기기, 정보, 첨단 현미경, 미소광학 등 적용, 점점 더 작아진다는 뜻이죠. 자, 그러한 한편으로는 또 미래 기계공업은 완전한 자동 생산체계 구축 및 생산 과정의 최적화를 구현한다고 합니다. AI가 현재도 굉장히 발전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면은 이 조립, 그러니까 생산, 제작, 생산, 조립, 심지어는 검사까지도 인간이 구축해 놓은 이 AI가 이 생산 체계를 아주 다 맡아서 완료까지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온다는 겁니다. 이게 곧 인공지능의 설치로 오연통제 된다는 이야기죠. 자, 마무리하면서 탐구활동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번 단원에서의 탐구활동은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5가지네요. 미안합니다. 첫 번째, 기계공업의 발달 과정에 대하여 조사하고 발표해보자. 2번, 공업이 발달하면서 인류의 삶에 준 변화를 조사하여 토론해보자. 3번, 자동차의 구조와 명칭을 조사하여 발표해보자. 4번, 자전거의 구조와 명칭을 조사하여 발표해보자. 5번, 세탁기의 구조와 명칭을 조사하여 발표해보자 입니다.